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이어 일본 여행 보이콧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여객선 예약률은 작년의 절반으로 줄었고 항공편 탑승률도 감소했습니다. 다음 달 부산 최초의 지역 화폐인 동구 이바구페이가 25억 원 규모로 발행됩니다. 사용 범위가 동구 지역 내로 한정돼 있는 만큼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침례병원의 4차 경매가 다음 달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부산시의회 박민성 의원이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다며 경매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창립 130주년을 맞았습니다. 부산상인은 동구가 해양 수도 부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가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함께 일본 여행 보이콧까지 반일 감정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대마도로 향하는 국제 여객선을 타기 위해 단체 관광객 30여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소 수수료 부담에 어쩔 수 없이 여행길에 올랐지만 마음은 불편합니다. 아직 찝찝하긴 했는데 솔직히 그거 다 취소하려면 돈을 물어줄 사람도 없고 일단 가는 대신에 이제 세대야 돈 안 쓰는 쪽으로 예약 안 해서 안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곳에선 대마도나 후쿠오카 등 일본의 중소도시로 향하는 배를 탈 수 있는데 일본의 경제 보복 여파로 이 반일 관광객들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가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반일 감정이 확산되며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함께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쾌속선의 예약률은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7월 1일 주 첫 번째 주는 그렇게 이제 막 발생한 주로다 보니까 그렇게 움직임이 없었는데 두 번째 주부터 조금 영향이 보이더라고요. 60% 정도 수준이 아닌가 전년 대비해서 단체분들이든 아니면 FIT분 개인분들이든 조금 취소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본 배편을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표 구하기가 어려운 주말에도 예약 가능한 표가 다수 남아있고 8월 첫 주 휴가철 성수기조차 예약률이 높지 않습니다. 배도 그렇고 항공사도 그렇고 단체 관광객이 많은 데는 단체 자체가 취소가 되니까 많이 취소가 되는 느낌이 드는 거고 이제 단체 관광이 좀 적고 일반인 비즈니스로 가는 그런 항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주는 게 적죠. 항공편을 이용한 일본 관광객 감소도 수치로 드러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알려진 7월 첫째 주 일본 국제선 탑승률은 66.9%에 머물러 전주에 비해 8.4%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업계는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갈수록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본 여행 예약 건수의 급감, 단체 여행 취소 등 업무를 이유로 일본을 방문하는 것 외에는 일본 관광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의 전체 수입액 가운데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6.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부산본부 조사 결과 지난해 부산 수입액은 147억 9,900만 달러였고 이 중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4억 9,300만 달러였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에서 자동차 부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원동기 펌프는 2위, 철강이 3위로 조사됐습니다. 부산 최초로 동구에서 지역화폐 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행될 지역화폐에 대해 지역민들의 반응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13일 동구 지역화폐 이바구페이가 발행됩니다. 발행 액수는 일반과 정책 발행을 합쳐 전체 25억 원 규모입니다. 또 만 75세 어르신들의 품위 유지비 1만 원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 지역 내 이미용실과 목욕탕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 발행에 대해 지역민 대부분이 반기지만 특히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장사가 좀 잘 되겠지. 주민들을 동구에만 그거 발령이 되네, 설 수 있도록. 그럼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래 쓰면은 여기서만 돈이 돌면은 더 낫죠. 이 시장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러는 취지에서는. 종이화폐가 아닌 충전식 선불카드 방식으로 운영될 이바구페이는 원하는 만큼 충전한 뒤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상점 13,000여 곳에 이릅니다. 또 지역화폐 구입 시 최대 10%의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급되고 사용 금액의 30%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최초로 지역화폐가 발행되는 만큼 지역민들은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이 때문에 동구청에서도 주민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지역화폐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는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 지역화폐를 발행한 경남 양산과 인천의 경우처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 더 한다든지 이런 대책 마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산 최초로 발행되는 지역화폐 이바구페이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시의원이 다음 달 22일로 연기된 4차 경매 절차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침례병원 건물과 부지를 활용한 국민건강보험 보험자 병원 유치에 김세연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정치권이 힘을 보태는 상황에서 공공병원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매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침례병원의 4차 경매는 7월 18일로 한 차례 연기됐고 법원의 담당 사법보좌관이 교체되면서 기록 검토 등이 필요하다며 다음 달 22일로 한 번 더 연기됐습니다. 현재 침례병원 경매가는 최초 859억 원에서 세 차례 경매를 통해 440억 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16일 오전 백스코에서 한국경제제도약 부산에서 길을 열다를 주제로 창립 1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에는 경제인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부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허용도 부산상위 회장은 24시간 운영하는 관문공항, 북한 복합 리조트, 글로벌 관광 물류도시 등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기 위해 상공회의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 서한을 통해 부산항을 세계적 첨단 항만으로 만들고 북항은 관광과 문화, 해양산업, 금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부산형 도시재생 전문기업을 공모합니다. 부산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비롯한 도시재생 사업에 지역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공모는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되며 기업 본사가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중 도시재생 사업 실적과 매출, 성장률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재생기획과 물리적 재생, 사회 경제적 재생 등 분야별로 경쟁력이 높은 50여 곳을 선정해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전문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습니까? 부산 지역 직장인들은 8월 초 여름 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직장인들은 올해 여름 평균 4.3일 휴가를 떠나서 42만 3천 원을 쓸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지역 주요 기업 133개사 여름 휴가 조사 결과 평균 휴가일수는 4.3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4.7일, 중소기업이 4일로 조사됐고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4.7일로 비제조업 3.9일보다 많았습니다. 또 부산 지역 기업의 평균 휴가비는 42만 3천 원, 대기업이 52만 7천 원,
중소기업이 38만 7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휴가 시기는 8월 초순이 58.1%로 가장 많았고 7월 하순이 28.6%로 나타나 성수기인 7월 말에서 8월 초가 휴가의 절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 부산 경기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부산 지역 응답 기업의 61.6%가 지난해보다 경기가 악화된 걸로 인식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윤정입니다. 동래구 금강공원 드림랜드 사업이 10여 년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역시 예산이 문제입니다. 사유지 보상 매입 절차가 원만하지 못한데 시가 토지은행을 활용해 토지 매입 계획을 세우는 등 돌파구를 찾아 나섰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부산 대개조 정책 투어 동래구 순서에서 오고돈 시장은 금강공원 드림랜드를 언급했습니다. 내년부터 드림랜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드림랜드는 동래구 온천동 금강공원 일대 4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금강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당초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인데 그동안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수건 사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 예산입니다. 드림랜드 부지 중 사유지에 대한 보상 매입 절차에 시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겁니다. 주차장 조성 등 기존에 시가 추진하기로 한 사업도 예산 부족으로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케이블카 현대화 사업에도 기업이 수익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참여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시는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유의시설 부지 매입을 필수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추경 예산에도 유의시설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예산 65억 원을 신청했지만 순위에서 밀리는 등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는 토지 비축 사업으로 LH토지은행에서 확보한 예산 중 399억 원을 사유지 매입에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토지은행은 공익을 위해 LH가 토지를 매입하고 이후 지자체가 그 금액을 되갚는 겁니다. 공원 안에는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 200을 투자를 해서 사유지 매입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399억 원을 확보를 해서 보상하지 못한 공원들을 점차 보상을 하고 또 우리가 시에서 보상이 완료되면은 개인 자본, 민간 자본 유치해서 본격적으로 개발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는 기존 계획보다 사업 완료 시점이 2에서 3년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드림랜드 사업이 예산 문제와 기업들의 참여 부진이라는 난항 속에 이번 토지은행 예산 확보가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고용노동부 부산 동부지청이 동부산 지역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유통업종 16개 업체와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고용노동지청과 업체들은 협약을 통해 채용 계획과 일자리 현황을 서로 공유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각종 제도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협약을 계기로 각 인사부서장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열어 동부산권 대형 유통업종의 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부산도시공사가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매입주택의 하반기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매입주택은 다른 지역 출신 청년들이 부산에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모두 24가구를 모집합니다. 일반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의 가격에 임대 공급하며 표준 임대 보증금은 150만 원, 임대료는 1, 2순위는 월 14만 원, 3, 4순위는 24만 원 수준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맞춤형 대입 정보와 입시 상담을 제공하는 2019 대입 상담 캠프가 19일부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나의 미래를 밝혀주는 등대라는 슬로건으로 6개 주재관과 120개 부스, 30개 상담 창구, 8개 설명회관으로 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입 상담 캠프에는 부산 지역 대학뿐만 아니라 서울 주요 대학과 특성화 대학 등 73개의 전국 주요 대학이 참여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산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164만 건 3,56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작년보다 5.7% 늘었는데 이는 대단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신축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부산시는 설명했습니다. 구군별로 보면 해운대구가 60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도구가 70억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재산세는 이달 말까지 부산 사이버 지방세청 등을 통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16일 오전 8시 20분쯤 중구의 한 4층 건물의 3층 외벽에서 페인트 칠 작업을 하던 70대 B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씨는 119에 의해 구조될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즉각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5일 오후 5시 20분쯤 사상구 주례동을 지나던 승용차가 인근 상가 담장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상가 담장 일부가 부서지고 승용차 운전자인 40대 A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상가 담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동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7일 오전 9시 2019 유라시아 대장정 출정식에 참석합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오후 2시 매니페스토 직원 특강에 나섭니다. 최영욱 동구청장은 오후 2시 부율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지역설명회에 참석합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오전 11시 30분 위민봉사회 제5회 정나눔 1일 봉사에 나섭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오후 3시 돌봄자 돌봄안전학교에 참석합니다. (7월 17일) 기상정보입니다. 17일 수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기온 21도, 낮 최고기온 27도 예상됩니다. 흐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17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23도, 경남과 부산 21도 나타내겠고요. 낮에는 서울 32도, 경남 28도, 부산은 27도 보이겠습니다.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오후부터, 전라도와 경남은 밤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상에는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대부분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장맛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